저희의 대응은 결국 계속 말씀드린 수급이 지금 차 있다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리밸런싱과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쏠려 있는 주식일수록 좀 조심을 하고요. 이제 좋아지는 회사를 좀 더 보자. 그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지금의 스탠스입니다. 장기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이 이미 있다면 어느 정도 실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모든 무브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현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실현을 일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실현을 했는데 다른 기회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꽉 들고 있을 때 버틸 때는 안 보이던 기회가 한번 어느 정도를 덜어냈을 때 여기 이게 지금 시작한 애들이 있네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발을 들여보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저희 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테슬라나 팔란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를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이것이 좋으니까 계속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안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러면 좋게 본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기회비용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다른 쪽이 좋아지고 이쪽이 지금 슬로우할 때 특히 숫자가 하회했을 때 이것을 무조건 버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저희의 공부할 기업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좀 바꿔가기도 하는 부분이 더 지금 기회가 있는 쪽, 지금 성장하는 쪽에 조금 더 간다. 그래서 저희가 시대의 주도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또 시대랑도 맞다는 거죠. 이게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한쪽 섹터가 항상 어떤 기업만 항상 성장을 주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을 지금 나오고 있는 안 좋다가 좋아지는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기대감과 모든 수급이 몰린 다음에 좀 안 좋아지는 국면에 있을 때는 저희가 피해갈 수도 있고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 없이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선호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한번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또 좋아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맹목적으로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계속 그것을 끝없이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항상 있어요. 실제 그분이 길게 봐서 되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어떤 국면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너무나 수급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숫자 나빠지는 경우에 초기에 그 회사를 탈출하기보다는 굉장히 안 좋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계속 이것은 아니야 편견을 가지거나 이걸 맹신하는 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뭔가 안 좋은 시그널, 노이즈가 나오거나 숫자가 하회했을 때 이거를 좀 더 균형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최근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 시장의 조정 크게 봐서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격하게 이 회사가 나빠졌냐? 그렇지 않죠. 미국의 어느 정도의 빅테크 회사들은 제 생각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자기 영역에서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 쇼핑을 안 하게 되거나 구글에서 검색을 안 하게 되거나 메타에서 인스타를 안 보는 경우가 단시일 내에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언제나 많이 빠졌을 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이 나올까요? 이것은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흐름은 기업이 나빠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발생합니다. 돈이 들어가서 급등을 만들고요. 돈이 썰물처럼 나오면서 급락을 만드는데 그것이 꼭 그 회사가 망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이유? 근데 그게 만약에 숫자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익이 급증하다가 덜 성장하거나 이익이 성장하다가 하회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좋았던 기업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왜냐? 그 전에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실 23년, 24년 동안 미국 빅테크나 미국의 성장주들은 모든 자산을 압도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익 성장률이 높았고 계속해서 이익을 상회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다 압도하면서 펀더멘탈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왔고 미국의 압도적인 투자가 됐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해외 투자의 98%가 미국이고요. 근데 항상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거의 다 아시아에 투자했었고 브릭스에 투자했었고 이 흐름에 따라 다른데 미국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 팔란티어나 이런 경우 우리가 한국 사람이
트렌드 빨리 봤고요. 뭐 10불, 20불, 8불 막 이럴 때 잘 발견했고 우리가 많이 산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많은 성장 사업을 많이 먼저 발굴했고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많이 산 부분이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중국이 브릭스 시대 때 처음 앞서갈 때 한국이 막 투자해 좋았는데 마지막 2007년 말에 많이 샀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비중이 일정 이상 넘어가고 나면 그때 약간 터진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좀 이번에 그런 사례였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쏠렸을 때는 자금이 쏠린 다음에 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이클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 차트 저번에 보여드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유럽 주식이 예를 들어서 미국 대비 항상 좀 언더퍼폼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잖아요. 혁신을 주도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24년에 보시면 좀 압도적으로 유럽이 안 좋았어요. 미국 대비. 상대 격차가 컸다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온리로, 미국 예외주의로 쏠렸던 거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게 가장 극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되돌림이 오면서 미국이 약하고 뭐 유럽이나 지금 뭐 중국 홍콩테크가 좀 좋았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펀더멘탈적인 변화 요인이 같이 동반하느냐, 그냥 돈만 쏠려 나갔다가 쏠려 들어갔다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에 나가는 국면에 있는데 거기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경제 지표나 펀더멘탈상, 이익상으로도 좀 약화되고 있긴 해요. 안 좋다가 아닙니다. 좋다가 약화되는 거. 남이 50에 있는데 나는 100까지 갔다가 80에 가면 사실 약화되는 국면에 들어간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인데 뭐냐면 미국의 서비스 쪽입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서비스와 제조업이 있잖아요. 서비스업 쪽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좋았고, 제조업은 미국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24년 한 9월까지도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냐면 그 제조업과 관계된 그 주가 지수들은 뭐 유럽이나 중국이에요. 회사들은. 그래서 23년 4년에 미국 대비 약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은 서비스업이 크고요.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지표가 미국에 영향을 많이 줘요. 계속해서 상해해 왔고, 그러니까 24년 9월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보시면 서비스업이 최근에 꺾였어요. 근데 제조업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안 보던 유럽이나 중국 같은 쪽이 갑자기 주가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국장 얘기도 하잖아요. 뭐 옛날에 국장 탈출, 진흥수용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을 때는 제조업 지표가 반등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장 수익률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지표상의, 경제 지표상에 약간 저희가 보는 변화가 있다. 이것이 결국 종합돼서 나오는 부분에 달러로 영향이 미칩니다. 달러가 그 보시면 9월부터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12월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달러가 강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산이 미국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매우 강했는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마지막에 내러티브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살짝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최고점 대비 좀 약해졌죠. 그러면서 이 다른 나라로 유동성이 좀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긴 얘기라면은 좀 짧은 얘기로는 지금 단기적인 계절적 이슈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이 계절적 이슈를 지나가면 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적 이슈가 뭐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2월 중순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저희 공부 기월 많이 바꿨잖아요. 그랬는데 2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롱텀한 데이터가 있어요. 막 1920몇 년부터 막 이런 데이터 많이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1990년부터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일정한 추세를 보입니다. 그 변동성이 낮아지다가 2월 중순 3월에 잠깐 크게 올라요. 그 다음에 쭉 7월까지 낮아지다가 여름에부터 가을 초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낮아지면서 연말에 제일 좋은 장이 나옵니다. 이 변동성과 이 주식시장의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2월 중순 3월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뭐 8, 9, 10월 뭐 이럴 때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연말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예요. 근데 월별도 항상 플러스인데 뭐 2월, 5월, 9월 정도만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약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뭐냐, 이게 미신이냐? 미신이나 무슨 징크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자금의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세금을 내는 달이 있고, 뭐 준비하는 달이 있고, 돈이 들어오는 달, 연금에 돈이 들어오는 달이 있고, 세금 때문에 돈을 빼야 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2월 중순 3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상 불리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좀 유형 관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유형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자산을 다변화하거나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유형 관리를 하고,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낸 부분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해서 이익 실현에도 발을 들이는 거죠. 이익 실현을 고점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 살짝 꺾였을 때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100을 다 들고 막 원래 단가 이하로 막 내려오면 사실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없고 그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되기 때문에 버티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 이 회사가 계속 좋으면 회복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거기서 펀더멘털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결국 크게 봐서는 상반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7월까지는 괜찮습니다. 보통 여름에 약하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한 2월부터 3월까지의 좀 약한 구간에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2년 길게 보면은 10년 동안 이게 누적됐던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국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항상 초성장주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특별히 시장보다 많이 하고 크게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에서도 시작하는 트렌드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많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올랐다고 안 좋은 거 아니고요. 급등했다고 해서 꼭 급반락 나온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동안 수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고 또 사고 여기에 관심 없던 사람까지 마지막에 보통 관심 없던 분들이 마지막에 많이 삽니다. 많이 사서 이 수급이 차고 나면 당연히 이것이 그 다음에는 좀 불리한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누적된 수급보다는 지금 새로 돌아서거나 새로 지금 성장이 시작되는 쪽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 그 안 좋다가 요즘에 돌아서고 숫자가 돌아서기 시작하는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나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드디어 조금 이제 국가가 좀 다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상위 50개다 그러면 상위 50개가 다 미국 주식, 미국 성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50개 중에 지금 3개 정도가 BYD, 알리바바, 그다음에 샤오미 이런 회사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처음입니다. 그 당시 제가 일주일 전 기사에서는 범중국으로 500만 달러 정도 샀다고 했어요. 뭐 비싼 집 한 채 정도 값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되게 초입 국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돌아서는 이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회사들,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라, 산업, 섹터 이런 거를 저희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랑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저희가 이전에 줄이자는 의견을 쉽게 낼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테슬라를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의견을 정하기가 좀 쉬웠어요. 왜냐면 숫자의 위아래를 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숫자를 상향하다 숫자를 하향하기 시작했던 게 좀 미국에서 보였고요. 이거는 뭐 제도권 증권사들이 대놓고 얘기를 계속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실적콜이나 뭘 할 때 항상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게 아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근데 숫자에 민감하다 그러면 숫자를 하향하는 국면에서 피해 있는 거고요. 나는 숫자 상관없어. 결국 큰 그림은 이렇게 갈 거야만 중요하다면 여기서는 안 피하는 겁니다. 그걸 뭐 누가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숫자를 좀 중요시해서 보자였기 때문에 숫자 계속 보여드렸고 숫자 하향되는 걸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지금 뭐 판매량, 매출, 이익률이 하회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기분이 안 좋은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관세 영향, 관세를 매길 때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센티먼트에 안 좋은 부분 그리고 뭐 중국에서 뭐 아무래도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면서 뭐 경쟁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자율주행이 허가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멘텀을 아직 당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막 26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26년에 테슬라 너무 좋을 거고 27년, 8년에는 막 뭐 말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26년, 7년, 8년은 사실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피지컬 AI, 로봇 시작하고. 그렇지만 25년 지금 상반기에 당장 시작하는 게 없는 부분에 이 공백기에 숫자가 내려가니까 안 좋게 보는 쪽에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운데 지금 돌파구를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막 중국이 자꾸 자율주행 발표하잖아요.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쪽이 테슬라 하나에 있다가 좀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중국 자율주행 좀 다른 게 뭐 라이다도 쓰고요. 좀 멀티모달로 가서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는 거고, 테슬라는 비주얼 하나, 카메라 여기 집중해서 하는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매기고 이것을 다른 자동차 회사까지 라이센스로 팔겠다 이거고, 이 중국 쪽 모델은 좀 무료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경쟁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런 가격 정책에 좀 지금 노이즈가 생긴 것 같아요. 이쪽에 무료화로 가니까 요즘 $10,00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뭐 노이즈를 사람들이 신경 쓰는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량 측에서 지금 전기차 중국이 앞서잖아요. 중국이 일단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높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삭제 이슈도 있지만 뭐 그 전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숫자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글로벌 투자가 비교하다 보면은 BYD 숫자가 높냐면서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또 너무 빨리 빠졌어요. 한 달 만에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과매도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기술적 측면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술적 측면은 저희가 RSI 지표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과매도로 지금 하락에 들어왔습니다. 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하락이 좀 쉬어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막 이것을 정말 뭐 무조건 나쁘게만 본다기보다는 이게 좀 많이 빠지긴 했다, 많이 반영되긴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1월이나 2월 초와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게 크게 돌아서려면 이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이게 안 좋다 그냥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갑자기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 테슬라는 사실 돌파구는 준비는 많이 돼 있어요. 뭐 저희가 AI나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가시화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돌파구를 찾아서 다시 돌아설 때 그때 또 다 말씀을 꼭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BYD, 샤오펑, 뭐 리오토 이런 회사들이 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얘들만이 아니라 그 전체 이쪽 파이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소비가 너무 좋았잖아요. 소비 최고조, 작년 말이 특히 최고조에서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는데, 뭐 중국은 아무래도 뭐 사람 아직은 모르지만 양회에서 뭐 한다, 뭐 소비를 뭐 이구환신을 해가지고 돈을 도와준다, 막 이런 기대가 있다 보니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저희도 막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막 중국 자율주행 영상 많이 보잖아요. 막 실제로 이걸 막 타보고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손 놓고 해서 잘 가, 막.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막 주차도 막 시키고 하니까 이거 뭐 많이 사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중심으로 계속 연구해서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판단하기가 저의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익이 상향하는 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지금도 미국에서 이익이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실적 발표 한번 지나가면서 좀 이제 추가적인 상향은 좀 주춤해지고 있지만 뭐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굉장히 훌륭하게 끝낸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어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팔란티어의 문제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돈의 흐름. 팔란티어는 내러티브와 숫자가 다 있죠. 어쨌든 근데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주식들이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로 압도적으로 몰렸던 수급이 분산되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빠지는 게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말씀드릴 건데, 바로 그 노이즈 때문, 그리고 뭐 팔란티어가 뭘 잘 못해서 비싸서 보다는 돈이 빠져나가는 국면에서 이 장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팔란티어를 저는 항상 우리나라 보유액을 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5등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대비 시총은 사실 아직도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빅테크를 다 제치고 그 빅테크 밑에도 팔란티어 사이에 수십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걸 다 제치고 5등까지 올라갔다 많이 사긴 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팔란티어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테슬라는 항상 많았지만 팔란티어는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쏠렸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타격이 좀 큰 거,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숫자는 여전히 계속 좋은 국면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어떤 노이즈가 있냐? 숫자에서는 이제 국방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정부.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줄인다고 했어요. 연 8%씩 5년. 8 곱하기 5 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재정을 좀 줄이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F-35 엄청 비싼 전투기 막 공격했잖아요. 이거 못 다 쓰냐 지금 시대에. 그러면서 이거 비싸다, 돈 아깝다. 이 말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는 AI 쪽 국방 예산은 늘린다고, 이런 정확하게 예산 세부안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건데,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방향성이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팔란티어가 하락하냐? 그냥 좀 멀리서 크게 보는 사람들이 국방 예산을 삭감하니까 국방이 3분의 2 아니야, 얘가 제일 타격이네, 이러면서 지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이유는 많이 올란 상태에서 제도권 증권사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400배고 내년으로 봐도 160배인데 이런 회사 어딨냐, 매출에 88배 거래되는 회사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 국면이었던 거예요. 그 국면에서 국방 예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갖고 이것을
주가를 조정이 나오게 되는 트리거가 되는 거지. 정말 뭐 진짜 내심 따져보면은 깊게 따져보면은 이게 정말 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냐? 뭐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면에서 알렉스 카프의 자사주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규모가 뭐 작지 않더라고요. 자기 주식을 파니까 CEO도 재무책 보면 처음에 막 그 내부자 매도는 좋게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CEO가 매도하면은 안 좋게 봐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밸류에이션도 그러면 왜 자꾸 밸류에이션 얘기를 수많은 증권사가 이렇게 자꾸 이 뉴트럴 뭐 언더퍼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짚고는 넘어가자 이렇게 보려고 해요. 이게 저희 과거 이익 대비는 477배고요. 미래 이익 대비로 159배입니다. 솔직히 보기 쉽지 않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수 PEG를 봐야 된다 그랬죠. PEG의 G는 마지막에 성장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성장에서는 PL이 높아요. 안 성장해서 PL이 낮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합리적으로 일치시켜서 하자. 그래서 PEG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으로 나누면 성장주는 분모가 커지니까 똑같아질 거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PEG로 봤을 때 3배입니다. 그러니까 PEG가 3배인 회사는 잘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률로 나눴는데도 3배인 거거든요. 보통 PEG가 뭐 1배나 2배 뭐 이 정도입니다. 1배 이하면 싸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3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간 성장률이 좀 낮게 잡혀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성장률을 좀 높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일단 눈으로 숫자만 봤을 때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도 지금 성장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성장이 감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막 굉장히 좋은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PEG가 1배가 안 돼요. 0.9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싸긴 한데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 팔란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만약에 실제적인 우려가 있다, 굳이 본다면 이 JP모건이 말하는 경쟁 심화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빅테크도 지금 클라우드 만들고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LMM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막 이런 케이스 옛날에 이건 좀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이 줌 있잖아요. 우리 팬데믹 때 줌을 엄청 좋아했어요. 막 주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을 지금 다 쓰잖아요. 그때는 대단해 보였지만 누가 들어가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소, 구글, 아마존 이런 AI를 갖춘 회사들이 뭐 팔란티어 영역에도 B2B 영역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이 빠지면서 나온 하락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가 그때 겹쳤고 하기 때문에 하락이 깊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이 수급이 좋아진다면, 옛날에 23, 4년 엔비디아 상승할 때도 계속 여러 번 출렁출렁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급이 빠지고 있고, 미국이 계절적으로도 약한 수급 국면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불리한 이런 빠지는 단계에서는 고밸류 주식이 불리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변동성이 여전히 좀 클 수 있게 계속 갈 수 있는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대응은 결국 계속 말씀드린 수급이 지금 차 있다가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리밸런싱과 뭐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수급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쏠려 있는 주식일수록 좀 조심을 하고요. 이제 좋아지는 회사를 좀 더 보자. 그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지금의 스탠스입니다. 장기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이 이미 있다면 어느 정도 실현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모든 무브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현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실현을 일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 실현을 했는데 다른 기회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꽉 들고 있을 때 버틸 때는 안 보이던 기회가 한번 어느 정도를 덜어냈을 때 여기 이게 지금 시작한 애들이 있네, 이런 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발을 들여보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런 시도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의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 다른 좋아진 쪽들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투자자라면 뭐 지금을 오히려 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약간 기회 비용을 자꾸 생각하는 투자자라면은 다른 투자 기회도 좀 가져보고 위험 관리도 하고 할 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이즈가 있는 변동성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나는 상관없다, 그냥 갈 거다라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 새로운 시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어떤 회사가 좋아 이건 얘기하는 건 상당히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리에 대한 얘기는 좀 저도 마음도 불편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어려운 만큼 좀 더 게시물도 많이 쓰고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답변 드리면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